안녕하세요, 유용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 제대로 걷자를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인데요. 그럼 그 전에 제가 가벼운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지금 실천하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전방이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은 맨발로 걷기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모두네요. 그러면 전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맨발로 걷기를 할 뜻이 있으신 거죠? 네. 예, 전부 있으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마 처음 얘기한 게 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초심이 중요하다. 맨 처음 결심이 중요하고, 그걸 얼마나 이제 유지하느냐. 이제 이거라고 이제 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마모가 돼가지고 점점점 제가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이 초심을 얼마나 제가 훌륭하게 되고, 그걸 얼마나 이제 끝까지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인생을 결정한다고 좀 저는 봅니다. 이제 결국 맨발로 걷는 것도 하나의 큰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심을 할 때 맨발로 걷기가 필요한 것이 있고, 이 필요에 의해서 맨발로 걸으면 된다는 어떤 확신을 얻어야만이 이게 이제 가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필요를 조금 더 좀 강하게 제공해 주든가, 아니면 확신을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맨발로 걸어서 이제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를 했을 때 나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걷기를 어느 쪽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운동량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늠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인 기간이 있어요. 뭐든지 한번 100일 정성을 들여보자. 근데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몸이 그냥 흔히 말하는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를 제가 볼 때 그냥 편의상 가장 변화가 빠른 점막세포. 이 점막세포는 굳이 표현하면 3일에서 일주일이면 세포 분열 한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이라고 표현하는 근육이나 피부. 얘네들은 3주에서 4주 정도면 세포 분열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깊숙이 있는 뼈. 얘네들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세포 분열이 한번 끝난. 그래서 인간이 한 9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냥 겉과 속, 뼈와 살이 한번 변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0일 정도를 집중을 하면은 내 몸 전체가 한번 변하는. 그러니까 뼈와 살이 변하고, 뼈와 살을 보호하기도 하고 용사하는 내 정신마저도 한번 변하는 시간. 그래서 맨발로 걷기를 이제 새로 시작한 분은 우선은 한번 100일 정도는 집중하겠다. 이 결심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맨발로 걷기를 비롯한 줄넘기, 기타 유산소 운동을 아무리 바빠도 3일 이내에 다시 하자. 72시간 이내에 다시 하자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속으로 막 답답한 게, 일주일에 이제 그래서 3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 일이들 자꾸 생겨요. 그래서 바빠서 빠지고, 무슨 사건이 생겨서 빠지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을 채 못해 있어. 그래서 이 운동은 날마다 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시고, 날마다는 조금 그러시면은 주중에 5일은 확실하게 하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하면은 날마다 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자는 것과 비슷한 수준 동격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내 인생의 1순위로 이제 삼아서 이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걷기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이제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최소 시간이 30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데, 아까 제가 한계를 극복하자고 했죠. 맨발로 걷기는 이 한계를 극복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한계를 두지 않고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맨발로 걷기가 요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제 광풍이 불고 있지만은, 실상은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맨발로 태어나서 맨발로 살면서 적응하고 진화하고, 이런 삶이 아무리 박하게 해도 이제 인간의 역사를 250만 년이라고 할 때 최소 신석기가 시작되는 1만 년 전까지는 맨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본래 삶인 거죠. 그래서 맨발로 걷기는 이제 크게 3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걷기 운동이다. 걷기 활동이다. 그 다음에 그 맨발로 걷기가 최근 유행하기 전에 꾸준히 맨발로 걷기 하던 분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발바닥 자극을 위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으로 보자면은 발바닥에 경혈의 자극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의 역사와 더불어 맨발로 걷기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행한 게 이제 접촉이다. 땅과의 접촉에 의해서 땅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관점.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맨발로 걷는 것이 이때까지 이게 이제 신석기 정도의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신발을 신은 역사를 지금 1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집신하고 여기 멍석입니다. 근데 이 멍석이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이제 요즘은 이제 야자 매트가 좀 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극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맨발로 걷기 역사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호수공원을 1997년에 와봤어요, 그날. 그때 겨울에 왔는데 되게 썰렁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막 숲이 우거지지만 그때는 묘목이 이렇게 좀 서 있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을씨년해요. 그 와중에 제가 여기를 봤어요. 아니, 이걸 만들었네. 그 당시에 이렇게 맨발로 걷는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지하마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틈틈이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제가 대략 한 2005년 정도부터 이 맨발로 걷기를 이게 한의학 진료에 응용을 했어요. 응용을 한 게 발바닥 경락에서 이 엄지발가락 아치라인의 비장이라고 하는 경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걷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티칭하고, 그때 당시 이제 자극이 메인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걸어라. 아니면은 이제 모래밭 걸어라.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이 자수정 지하 매트죠. 그 다음에 이제 옥돌 매트, 이런 이제 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렇게 호수공원에 메타세콰이 길 걸었을 때 이 마주친 사람이 1년에 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걸으면은 제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맨발로 걷는 동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기가 이제 이 접촉하고 맞물린 이 어싱이라는 저희 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땅과 이제 어스로 하면 이제 접지죠. 그러니까 땅과 내 몸을 접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걷는 행위까지 하면 이제 어싱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맨발로 걷는 인원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많이 생겼고 서양에서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역사하고 맞물려가지고 맨발로 걷기 효과는 뭐냐면은 이 걷는다는 유산소 운동 행위하고 이 발바닥 경락 자극하고 땅과의 접촉에 의해서 땅 기운이 내 몸에 유입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의 효과예요. 결국 이게 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맨발로 걷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모든 건 디테일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무 이렇게 지식 없이 여태껏 잘 걸으셨어요. 예, 걷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충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얻어가지고 효과를 좀 끌어올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걷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걷는 동작이 그냥 걷는다고 할 때 무심히 걸으면 아마 여러분 보시면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아요. 그럼 뒤꿈치부터 닿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힘 안 주고 이 근육에 힘 안 들이고 이렇게 걷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들이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좀 단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양 무술에 걷는 동작이 호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무술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격투나 무술에는 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심을 이렇게 뒤로 하면은 그냥 패배를 시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심을 딱 잡거나 좀 앞으로 해가지고 전진 후퇴가 이제 자유로운.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무술 서클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호부를 비롯해서 이제 보법이라고 해요. 항상 이게 발을 디딜 때 앞꿈치부터 닿습니다. 앞발가락부터. 앞발가락 내지 전체가 닿는 형태. 걸을 때 그냥 무심히 이제 중심을 약간만 앞으로 두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앞부터 닿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발로 걸 때 앞부터 닿으면은, 이게 더 힘든데? 이 느낌이 저절로 들어요. 한 10분 정도만 제가 닿아도 벌써 이게 발가락하고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 같고 힘들어져요. 근데 힘든 만큼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근육에 이제 부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충도 좀 더 명확하고. 그래서 이런 걸음을 무술에서 이렇게 이제 호부라고 해요. 호랑이가 땅을 움켜쥐는 발가락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부가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발가락 내지 전체가 먼저 닿는, 그러니까 발꿈치부터 닿는 것은 이제 제가 지향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배꼽을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배꼽을 앞으로만 조금 풀리면 저절로 돼요. 이런 앞부터 닿는 것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가 등산할 때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뒤꿈치부터 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꿈치부터 닿고, 앞꿈치부터 닿으면은 이게 발가락에서 이제 힘이 들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근육은 힘들망정 연골을 중심으로 한 뼈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등산을 하면 좋아.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내려와도 발 뒤꿈치부터 다. 그 다음에 힘 빠지니까 터벅터벅 하면은 이제 관절에 이제 부담을 받죠. 그래서 내려올 때 얼마나 요령 있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 이제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느냐가 관절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맨발로 걷기의 효과가 조금 더 우수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의학에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결국은 운동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호흡하고 무조건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이제 풀리면은 운동에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걷는 동작과 일치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데 그래서 이제 걷는 동작과 일치할 수 있으면 일치하고 최대한도로 가늘고 깊고 길게 끊이지 않는 호흡. 이 무술 쪽 아니면 이제 그 동양 쪽에서는 이 호흡이 면면부절한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가늘게 이어지는 호흡. 호흡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호흡이 끊이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이 끊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끊어진다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뱉고 들이키고 뱉고 들이키고 이게 보통 호흡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단전 호흡에서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들이킨 다음에 숨을 멈췄다가 뱉고 들이킨 다음에 숨을 멈췄다가 뱉어라. 이때 기운이 내 몸에 모인다. 이제 이런 형태의 이렇게 호흡 수련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져요. 그러면 끊이지 않는 호흡이란 건 뭐냐면은 들이키고 뱉고가 이제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인팔을 이제 그리면서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좀 걸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을 때 이 호흡이 길게 들이켜서 단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밖으로 이제 토출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연상하면서 그래가지고 호흡과 이제 매칭이 됐을 때 이제 결국은 모든 운동의 효과이기도 하고 맨발로 걷기의 효과가 이제 한참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중간 정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심법에 따라서 내 몸의 기운이 이제 달라지고 기운의 흐름이 이제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단전이라고 하는 곳이 옆 배꼽이 3, 4cm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의식을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이제 둬가지고 땅의 기운과 이 단전이 서로 이제 소통하는 모습. 그러면 여기에 의식을 두기도 하지만은 소통하는 어떤 자체에다도 의식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단전의 의식을 제가 70%를 두고 나머지에다 이제 30%. 호흡의 의식을 30% 둬도 좋고 다리의 의식을 30% 둬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맨발로 걷기가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맨발로 걷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있는 부위에다가 의식을 두면서 이제 맨발로 걷기를 이제 해도 되는데 어디 아픈 데 있으시면은 아픈 데다가 내 생각만 좀 둬도 돼요. 그러면은 내 의식 따라 이제 기운이 실제 전달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은 그냥 생각만 두는 게 아니라 땅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 병 치료한다. 이렇게 스스로 세뇌하고 하면서 해도 좋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인데 일단 1번은 단전, 2번은 이제 어떤 장소나 아니면 이제 아픈 곳 이렇게 두고 이제 해보시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한의학에서 이제 논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운이 단전을 중심으로 이 발바닥으로 내려서 가서 올라가지고 등줄기 타고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원래 한의학의 이 승화강이라고 하고 한의학의 목적, 치매의 목적, 그 다음에 인간 건강 본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단전에서 이 아랫배로 내려가서 엉덩이로 내려가서 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이걸 소주천, 이걸 이제 전신주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내 몸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제 의식을 하면서 해도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운이 돌고 있다. 이렇게 단전에 의식만 둬도 이게 기운이 도는 것이 활발해진다. 서로 호응을 하면 증폭된다. 이제 이런 생각.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 단전하고 맞물리면서 이 기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걷는 것이 좋은가? 예. 다들 아시오? 그냥 걷는 것, 그 다음에 발바닥 자극, 땅과의 접촉. 이 세 가지의 결국 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물기가 있어야 돼요. 이 물기라고 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지구가 이제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뇌가 연결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로서 연결되는데, 뇌가 접질한다는 것은 전기적인 작용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대지 조전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전기성을 좀 띠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걷는 장소가 보통의 걷는 데는 평지 내지 밭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된 황토길은 논 정도 수준. 그러면은 이제 도전율이 6에서 8. 황토길에 물 좀 뿌려줘도 한 15 정도. 근데 바닷물은 5천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백사장 걷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물기가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올해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 온 다음 날 아니면 비 오는 중에 이제 걷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 내과. 그 다음에 여름에 놀러 갈 때는 이런 모습 이제 저절로 연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산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좋은 운동이 맨발로 등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맨발로 걷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등산을 하면은, 진짜 산기운이 좀 도와주는 것 같다. 네. 다른 운동에 비해서 등산을 제대로 했을 때 몸에 어떤 개운함, 상쾌함, 이 건강의 업된 모습이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맨발로 걸으면 땅 기운이 도와주는 거죠. 근데 땅과 산이 이제 일치가 되지만은 땅 기운도 도와주고 산 기운도 도와주고, 그래서 맨발 등산이 이제 가장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운동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맨발로 걷기를 꾸준히 하게 하려면은 이게 멀리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곳이어야 돼요. 다행히 이제 여기 일산에 많죠. 정발산 좀 나름대로 멋있게 좀 다듬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공원은 지안마당부터 시작해서 메타세콰이어 길, 그 다음에 지안마당 위에 이렇게 작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맨발로 걷는 길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대략 400m 정도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몇 바퀴 돌면은 1km 금방이고, 한 10바퀴 돌면 4km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좀 할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가 좀 돼줘야 되는데, 이 호수공원의 지압길은 진짜 관리 안 해줘요. 네. 거기 그냥 이제 흙길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시멘트길 느낌이에요. 너무 딱딱해. 그래서 여기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해주고, 이번에 이제 비 와가지고 막 토사 쓸려나가니까 거기만 조금 이렇게 보강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자 매트만 한번 갈아줬더라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이 어떤 면에서는 맨발로 걷는 길 90년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원조 소리 들을만 한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공원 이제 걷고 주변 걸으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좀 멋있는 길이 야자매트길에 황토가 덮인 길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토길이 뭐냐면은, 이제 관리가 안 해주면은 진짜 황토 탁탁합니다. 아예 그냥 흙하고 잔모래 섞여 있는 길보다도 못 해버려요. 나름대로 관리해가지고
물을 많이 뿌려주면 또 미끄러워요. 그 다음에 또 발바닥에 자극이 매끈한 게 어떤 때는 좋기도 하지만은 조금 기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야자매트길에 황토를 뿌려주면은 이게 미끄러운 것도 없고 발바닥 자극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황토길하고 이 야자매트길하고 증발 속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황토길은 겉이 금방 말라버리는데 이 야자매트길은 이 마르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길 중에 야자매트길이 촉촉함이 가장 오래 가요. 그래서 적당히 관리만 해줘도 좀 괜찮은.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들이 전부 여기 일산 근처 겁니다. 여기 길은 호수공원 그 분수대 뒷길, 그다음에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비온 몇 일 지난 다음에 저절로 흙이 내려가지고 황토길 비슷한 형태로 좀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궁평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발산입니다. 예, 정발산에 이게 야자매트길인데 황토가 덮여져 있어가지고 황토길이 돼버렸어요. 정발산에 이런 길 걸을 때 편안하고 무난해요. 자극도 적당하고 어때 아프지도 않고 뭐 잘못 디딜까 걱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 온 뒤 모래놀이터, 이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걸으면서 이제 재보니까 이 한 번 둘르는데 한 95m예요. 그래서 엄청 길죠. 그래가지고 여기 몇 바퀴만 돌아도 그냥 1km. 그래서 이렇게 1km, 이렇게 1km, 사각으로 1km, 반대로 1km. 대충 하면 한 4km 정도가 그냥 쉽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렇게 모래밭을 걸을 때는 비 온 다음에만. 예전에는 이제 여기를 많이 걸었어요. 여기가 이제 한 10바퀴 정도 걸으면 한 30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 걸으면 아프지만은 이제 자주 걷다 보면 이제 덜 아프고. 그래서 메타세이커의 길보다는 여기를 좀 많이 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발산이 맨발로 걷기를 좀 오래 하신 분은 정발산 이제 씩씩하게 걸으시면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될 거예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걸을 때 나름대로 일정한 부하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르막 내리막을 하면은 이게 호흡의 변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몸의 리듬이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체력이 어느 선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오히려 조금 약간 역효과가 있는. 그래서 이제 체력 조금 기르기 전까지는 평지 좀 걸으시고, 그 다음에 체력이 조금 길러졌다 싶으시면은 이게 정발산 오르막 내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발산은 체력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신 분이 이제 걷는 게 좋다고 좀 여겨져요. 그 다음에 제 청평지인데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여기도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이게 걸어갈 때 여기가 가장 가까워요. 저희 한의원에 소금밭도 있고 그냥 옥돌도 있고 자수정돌도 있고 맨발로 걸을 만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걷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게을러지니까 나가자. 이제 그래서 이 점심 때 이제 나가가지고 청평지 가서 한 2바퀴 돌고 오면은 이제 딱 시간이 맞아요. 야자매트길이거든요. 야자매트길에 은연중에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황토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청평지가 아기자기하다는 게 야자매트길, 그 안방길, 그 다음에 뒤쪽 길로 그냥 흙길, 나름대로 찔끔 가다듬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길, 한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면은 이제 적당하니. 그 다음에 이 걷기 싫은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막 극찬을 했죠? 왜 걷기 싫은 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강아지 똥 쌌다고 하신 분들 그래요. 여기 원 보이나요, 원? 예. 제가 원을 그려놨어요. 다른 사람들 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치울까 하다가, 아니야, 이건 제 경각심을 보여주고, 여기 이용한 사람들한테 분노를 사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일부러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강아지가 똥 쌌는데, 이렇게 호수공원의 야자매트가 제가 알기로 7월달인가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한 다음날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에 이런 게 흐뭇하게. 그래서 이게 참 너무하다. 이게 여기 어린애들이 그냥 몸으로 뒹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이 강아지를
좀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강아지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 대변은 실상은 잘 관리해요. 근데 소변은 그대로 방치하거든요. 이 맨발로 걸을 때 그 다 발바닥 아픈 거 감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람들이 감내가 안 돼. 제 와이프도 이것 때문에 같이 맨발로 안 걷겠다고 하고 제 딸도 질색을 하고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우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조금 피하긴 하는데 그냥 햇빛 쬐가지고 땅바닥이 메마르거나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비 온 다음날 촉촉할 때는 걷고 촉촉하지 않으면 안 걸어.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맨발로 걷는 거 꽝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면은 이게 맨발로 걷기가 힘들 때, 여름에 이제 폭염이 내려질 때, 겨울에 이제 발 시려울 때는 실내에서 걸으면 돼요. 실내에서 이제 걷는데 이 전통적으로는 지압 매트가 있어요. 이렇게 돌지압 매트,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뭐 발바닥 지압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걷기와 이제 자극과 이제 접지를 동시에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요즘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소금밭이에요. 소금밭에다가 접지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물 조금 촉촉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지압판에다가 어싱 매트를 깔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구입한 게 옥돌 매트가 있어요. 옥돌 매트를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물 찔끔 뿌려가지고 이렇게 접지하면 좀 되고. 근데 이 옥돌 매트는 현재 이런 종류는 안 팔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걸 제가 뒤져봤더니 비닐장판에다가 이렇게 돌을 심어놓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 상자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거 넣고 물 약간 이렇게 접지하면 이제 가장 실내에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추운 겨울이나 더울 때, 이제 바쁠 때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맨발로 걷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날씨 좋을 때는 이제 밖에서 열심히 좀 걸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접지 소금밭이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이 접지봉에다 했는데, 그냥 이 접지 코드를 그대로 그냥 소금밭 밑에다 넣어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 만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지압 매트 구입하고 어싱 매트 구입해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생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실제 존재해요. 예, 그 완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걸으면은 가령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걸고, 겨울에 추울 때 집안에 그냥 난방한 상태에서 걷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실내에서 하는 거라고 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걷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걷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걷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은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환자분들한테 최소 30분을 걷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최소 30분이니까 현실에서는 최대 30분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걸었냐, 이제 제가 한 20분 걸었다, 어쩌다 한번 30분 걸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소 30분. 왜 30분이냐는 제가 이제 이게 유산소 운동 관점으로 접근해도 한 30분 정도는 걸어야 되겠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으로도 한 30분은 걸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날마다가 이제 최선이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70시간이에요, 다시. 100일간. 이렇게 걷기 자기 자신한테 맞는 어떤 시간이 적절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셨겠죠?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조금 걷는 수준이 아니라 빡센 유산소, 뭐 러닝이나 사이클이나 수영, 등산 이런 걸로서 흔히 말하는 4점을 넘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유산소 운동에서 4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직접. 그러면 넘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네? 거기서 철거 아니면 더 가져 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다른데요? 예. 아니요, 경험은 많이 할 필요 없죠. 한 번만 해도 충분하죠. 예, 해보신 거죠? 안 해본 것 같은데. 예. 원장님 해보셨죠? 아니요. 등산하신 분은 경험했을 텐데요. 등산에서 이렇게 4점을 경험해 보시는 분. 북한산 정도는 우습게 좀 다니시는 분. 경험하신 거죠?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어떤 건지.
등산을 나름대로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손 좀만 들어보시겠어요? 예. 등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안 쉬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들어지잖아요. 뭐 호흡도 가빠지고 심장에 압박도 있고 다리도 좀 무거워지고 이때 보통 안 쉬고 계속 걷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 편해지면서 막 다리 좀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에서 혈액을 더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걸어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에서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죠. 그러면 심장하고만 대화를 할게요. 그러면 이 종아리에서 심장 보고 야, 나 혈액 좀 더 줘. 네. 이게 소비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 더 줘? 한 100 정도만 좀 쓰다가 120이 필요하니까 120 달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이 120을 줘. 그럼 120을 주면 120 바로 도달하나요? 그럼 종아리가 야, 빨리 좀 더 줘. 안 갔니? 그럼 내가 150으로 펌핑을 해.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한 110밖에 못 갔어. 안 갔니? 그래, 내가 그럼 200으로 펌핑을 할게. 그래서 200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럼 종아리에 드디어 120이 갔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정맥혈의 흐름도 좀 활발해져가지고 120이 아니라 뭐 150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아리에서 왜 쓸데없이 많이 주냐? 그냥 120만 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심장에서 120으로 펌핑을 하면은 이게 종아리, 그러니까 전신에 120이 갔다가 돌아오는 혈액량도 120이 되는 상태.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이제 흔히 말하는 풀렸다고 이제 표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이제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은 운동의 효과가 좋아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200의 힘을 딱 쓰는데 혈액 공급도 200을 딱 해줘. 그 다음에 이제 200 쓴 다음에 이제 이 찌꺼기가 생겼죠? 찌꺼기도 이제 막 이렇게 정맥혈의 흐름도 좋아지니까 그냥 쭉 퍼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젖산의 정체도 줄어들었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막 4점을 넘기는 것이 이제 유산소 운동의 이제 어떤 면에서 목적이 되기도 하고, 넘겼을 때, 운동한 다음에 막 뿌듯해. 힘이 없어도 막 이렇게 가볍고 상쾌해가지고, 힘 없어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상태가 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점을 넘기는 것. 그래서 이 4점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체력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4점을 진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이 곱이 절대 못 넘기고 쉬어버려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안 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올라가건 조금 빠르게 올라가건 안 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주말에 등산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밀려 있어요. 막 이렇게 제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일 혼자 등산을 해야 이 맛을 좀 제대로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은 진짜 죽겠는 시점이 있어. 이때 이제 이를 악물고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풀려요. 이 탁 풀리는 게 이제 어떤 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없는 사람이 이 고비를 넘겨가지고 가벼운 상태가 되면은 뭐냐면은 옆에서 보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보여. 근데 본인은 가뿐하게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운동의 4점을 넘기는 거고, 이제 유산소 운동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목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넘기자. 그래서 이제 줄넘기를 한다면은 3,000개 하면 여기 넘겨. 런닝을 한다면은 한 10분 전후에 죽겠다 싶은 스피드로 한 3, 40분 지나면 넘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티칭을 해요. 그리고 이 4점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지점이 명쾌한 게 제가 경험한 거로는 등산이에요. 근데 맨발로 걷기도 이와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이 맨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지금처럼 갑자기 싸늘해지면 땀이 별로 안 나긴 하는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실내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땀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순서가 있어요.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허리로 해가지고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뉘앙스로.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이제 이마에 이제 어느 순간 땀이 살짝 배지기 시작해요. 이 시점 되면은 손바닥으로도 이제 혈액이 몰리면서 손바닥이 좀 붓고.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대략 한 여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은 어느 순간 땀이 이제 쫙 나면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하기가 이루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쭉 이제 걷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마에 땀이 안 나네? 덥지만, 좀 서늘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어떤 분기점을 넘어요. 그래서, 맨발로 걷기는 뭐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4점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는데, 이 하나의 분기점을 넘거든요. 이 분기점을 넘는 정도까지는 하자. 그럼 젊은 친구들, 체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60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티칭할 때 딱 한 번만 90분을 좀 걸어보시자. 90분 걸어봐가지고 몸의 변화를 좀 체크해가지고 몸의 변화에서 이제 이 분기점 넘어가지고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 여기까지 좀 걸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한 30분 전후인데 최소 30분, 이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걸어보면 이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이제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단전을 중심으로 이제 기운의 흐름이 생겨요. 그럼 발바닥 닿는 순간에 발바닥과 접하면서 이 단전의 기운이 발바닥을 내려갑니다. 이 한의학에서 이렇게 손바닥과 발바닥이 일부와 이제 통하는 하나의 소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은 이제 땅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은 이제 공간과 소통.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부의 이제 노폐물 독소 발바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 이제 땅의 기운까지 같이 덩달라 올라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발바닥으로 잘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 발바닥으로 잘 소통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발꼬락내 심한 분이 있어요? 없나요? 자, 그럼 발꼬락내가 신발 냄새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노폐물 독소가 함유된 땀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신발 냄새. 똑같은 신발을 신어도 가령 대가족이라고 하면은 발꼬락내가 유독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바닥으로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면은 발꼬락내 심한 순서대로 건강 점수를 매겨도 얼추 맞아요. 발꼬락내 심한 사람이 건강해. 발바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발바닥이 막 건조해져가지고 거칠고 막 허물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일상으로 꾸준히 내려가요. 근데 이제 낮에는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메인이 되고 밤에는 내려가는 게 메인이 돼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면은 이제 몸에 정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기운 따라 이제 의식도 같이 내려가는데, 자, 쉽게 말해서 머리에 있는 기운이 내려가는데 기운이 안 내려가. 이 머리에 기운이 안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저녁에 기운이 안 내려가고 의식이 안 내려가요. 의식이 다운이 되지 않아요. 그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불면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면증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려가지 못해요. 내려가려는데 막혔어. 막 답답하고 막 죽겠어. 하지불안 장애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이 불면증이 하기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성인들 중에도 그렇지만은 이 발로 내려가지 못하는 게 어린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린애들은 제발 뭐라고 표현해요? 잘 때 이렇게 다리 아프다고 제발 막 주물러 달라고 하고 제발 안 주물러 주면 못 자요. 예, 성장통이 하기가 안 되는 거야. 잘 풀려고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흐름이 안 돼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 걷기 시작하면은 발바닥을 통해서 이제 여기 용천혈이에요. 큰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일부가 이제 땅 기운 타고 이제 올라와요. 발바닥에서 이제 결합해가지고 발등, 정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다시 내려가요. 단전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발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 온전하게 내려가는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그러면 이쪽까지 이렇게 기운이 내려올 때 실제 내 몸으로 이제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어느 시점부터 막 장에서 꾸룩꾸룩 거려. 막 방구가 뽕뽕뽕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운의 흐름이 이제 활발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0분인데 활발할 때 멈추면 서운하죠? 계속 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장의 이제 운동이 일정함을 이제 얻으면은 더 이상 장명음이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방구도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여기까지는 해놓으면은 이제 좀 하나의 매듭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운의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걷는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제 육체적인 활동은 원래 오전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이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새벽 3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가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결국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는 좀 정리. 그래서 5시 이후에 일하라고 하면 이제 엄청 짜증을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소. 음악회를 오전에 하면은 썰렁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레크레이션 계열들은 오후에 해야 이제 진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적인 건강과 이제 특히 숙면을 이제 생각한다면 밤에. 이 밤에 한 9시 이후에 맨발로 걷기 한 30분 이상 충실하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좀 고요할 수가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이제 이걸 조금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 비 온 다음에, 비 온 후에 맨발로 걷기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요, 우비 좀 좋은 거 구입하세요. 좋은 거 구입해가지고 비 오면 그냥 우비 입고 무조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맨발로 걷기도 그렇고 모든 운동을 하면은 이 부상이 가장 큰 걱정이고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의심을 품었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현 반응이 이제 맨발로 이제 제대로 걸으면 엄청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통증이 드러나요. 여러 갈래 통증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발화는 이제 명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가 이제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러움과 나른함, 특히 어지러움에 대해서 맨발로 걸으면은 그 원장이 뭐 어지러움도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진다는데 나는 더 어지럽네? 뭐 이런 현상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배출 반응이라고 하는 게 노폐물 독소 배출인데 진짜 방구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질병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 기존 질병이 더 노출되든가 아니면 병처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든가. 통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는데, 발바닥이 땅을 디디니까 첫 번째는 발바닥이 아픈 걸로 이제 에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 어떤 관절염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걸으면 실제 더 아파버리거든요. 병을 치료하려고 통증을 감소하려고 걷는데 실제 더 아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바닥의 어떤 부담이 체중에 비례해서 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발바닥 아파서 못해요. 결론은 뭐죠? 모래밭이나 황토길이나 소금밭이든 어떻게든 걷는 건데 이 통증이 걷다 보면 변동이 생겨요. 이제 발바닥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발바닥을 이렇게 걸으면 이제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나타나는데 제대로 걸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은 통증이 누적이 돼요. 누적돼가지고 맨발로 걸을 때만이 아니라 평지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조금 괜찮다가 꾸준히 걸으면은 점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닿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더 아픈 과정을 겪어야 돼. 근데 우리 몸이 이제 그걸 이제 놔두나요?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적응하는 과정이 이 각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각질이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시골 농부 발바닥 정도까지 한번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각질이 두꺼웠다가 탈락을 해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제 통증이 이제 완화가 돼 있어. 또 꾸준히 걸으면 또 생기고 또 각질 벗겨주고 또 생기고 또 각질 벗겨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해요. 근데 어느 선이 넘으면은 애지간한 데는 그냥 아프지 않죠. 아프더라도 조금 상쾌함, 제발 시원함이지 막 아프면 이제 긴장되는 이런 모습을 좀 탈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절이나 어디 이제 불편한 곳이 있으신 분들, 이게 걸으면은 이게 통증이 심해지거나 그 부위가 막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가벼운 것은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심한 것은 더해. 그러면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 넓어지는 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은
어떤 통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범위가 넓어지면 일단 불안하죠. 그래도 우식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증 범위가 넓어지다가 점점 축소되다가 이렇게 누르면 조금 흔적 남다가 사라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발환이 명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신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발열이 일어나고 발환을 일어나도록 제가 목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걸어서 안 돼? 좀 세게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땀복 입고 걸으세요. 그래서 땀복 입고 걸어가지고 몸의 변화를 좀 체크해서 몸의 변동을 좀 제가 인지를 하면은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도 있고 좀 재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기인데, 이 부기도 명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신호라고 보면 되는데, 발열 발환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은 손바닥 부기는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맨발로 걸을 때, 이 손바닥에 붙는 걸 좀 경험해라. 최소가 손바닥 부기, 맨발로 걸을 때 흔히 기별이 가는 것이 손바닥이 조금 붙는 정도다. 그러면 손바닥에 부으면은 이제 기별이 간 정도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밥을 먹을 때 기별 간 정도만 먹으면 안 먹으니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 부기가 사라지는 정도까지 걸었을 때 이제 하나의 매듭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부기가 사라지는 게 사람마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한 30분이면 깔끔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2시간 걸어도 끝내 안 사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부기가 이제 풀릴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지러움과 나른함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뭐냐면은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게 활발한데 활발한 몸이 제가 뒷받침을 못 해요. 이제 운동한 다음에 막 어지럽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근데 졸릴 때 이제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낮에 주무시면은 밤에 잠수면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주무시긴 주무시되 눕지 말고 앉아서. 그래서 앉아서 가수면 취하면은 이제 가뿐하고 밤수면도 영향을 안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출 반응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피부 뾰루지도 나타나고, 가려움증도 나타나고, 땀 냄새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꾸준히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장에 별 변동도 없고, 그 땀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몸이 좀 안정되고 깨끗해지고, 나름대로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면은 맨발로 걷는다는 행위가 내 몸을 아무런 변동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가면은 맨발로 걷기가 이제 나한테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걷기를 이제 이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단전이라고 하는 기운의 이 중심이자 어떤 완충 지점 아니면 증폭 지점이죠. 또 단전에 의식을 두면은 쉽게 말해서 땅의 기운도 조금 내 몸으로 많이 유입되고 흐름도 좀 빨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전에 의식을 두고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산소 운동의 공통인데 절대 안 쉬는 게 필요해요. 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러닝을 해도 그렇고 아까 이제 등산 예를 드는데 등산을 해도 그렇고 등산을 하다가 몸이 풀리기 전에 쉬면은 조금만 걸어도 또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정상 올라가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려요. 등산의 상쾌함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 쉬는 거. 그 다음에 맨발로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면은 벌써 리듬이 끊겨. 그냥 일종의 이제 가속이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가속이 안 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맨발로 이렇게 집에서 걷다 보면 저도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밖에서 걸으면 목말라도 참잖아요. 근데 집에서 걸으면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단 말이에요. 걷는 옆에다 제가 물병을 안 놨어. 그러면 가서 마시고 싶은데 어떤 때 무심히 마셔요. 그러면 다시 걷는데 맹숭맹숭하니 이게 맨발로 걷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아. 집에서 제가 맨발로 걸으려면은 그냥 화장실 가서 몸을 조금 개운하게 하고 이제 약 한 봉 먹고 물 한 봉 마시고 옆에다 물컵 놔두고 이제 핸드폰 놔두고 그러고 이제 걷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뭔 일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답하게 하면은 딱 봐서 30분 지났으면 에이 텄다. 더 이상 해도 소용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실제 더 이상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쉬는 게 가장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 진짜 조금 큰 질병, 그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한의원 가도 뭐 딱히 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맨발로 걷기로 이걸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 나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맨발로 걷기로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한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게 모든 행위는 순간순간 선택. 그냥 보이지 않는 선택, 보이는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좀 편하려고 선택하고 쉬우려고 선택했지만은 그 순간 나는 쉬운 게 필요한 거니까, 편한 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한 모습이 현재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좋아져? 더 좋아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좋아지려면은 현재 선택보다 어떤 다른 선택인데 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 내 내부로 보자면 내 생각, 어떤 내 마음 상태, 감정 상태, 나의 주관에 따라서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선택을 하려면은 이게 중에 뭔가가 좀 바뀌어야 돼. 그 양심이 바뀌어져가지고 양심이 없는 놈이 되던가 아니면 주관이 확 달라지던가. 그리고 실제로 건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최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양심 없고 심장이 털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건강합니다. 그리고 마음 약해가지고 막 사소한 거에도 막 근심 걱정 자책하는 사람들 건강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럼 생각이 바뀌려면은 좀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제 생각이 바뀌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적인 요소도 좀 변화주고, 그 다음에 외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달라져야 되죠. 근데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아, 돈이 제발 달라지나요? 그 명예라고 하는 자체가 달라져요? 가족관계 달라져요? 사이 달라져요?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나요? 이 부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데 지금은 이제 맨발로 걷는 걸로 하는 거니까, 그럼 맨발로 이제 쭉 걸어요. 그러면 이제 30분 걸으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쭉 걸으면은 1시간 정도 조금 막 개운하고 괜찮아요? 2시간 걸었더니 좀 힘들어지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좀 무리가 드는 것 같다. 아킬레스건이 땡기고, 아, 여기가 좀 뻐근하고 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제 넘길 수 있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이제 현재 건강의 최선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고, 이걸 벗어나려면은 이 지점을 벗어나야 돼. 저 같은 경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으니까 막 이제 관절 곳곳이 뻐걱거리는 느낌이 좀 다가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평일에 맥시멈이 2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계는 벗어나기 좀 힘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어떤 난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맨발로 걷게 한다면은 한의원 업을 이제 팽개치고 이제 뭐 하루 종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를 좀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보다 나은 나를 생각한다면은 내적인 이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 속에서 일단 시작은 하는 거죠. 예.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이걸 합니다. 이게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우직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우직하게, 꾸준하게 이제 하는데, 우선 당장은 한 100일 시작해보세요. 근데 100일이면, 지금부터 100일이면은 겨울을 만나요. 겨울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겨울에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나보다 먼저 봉착한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해. 그래서 겨울에 발 시려? 양말 신고 해. 아, 그러면 어싱 효과 떨어지는데, 아, 어싱 효과 있는 양말 있어. 그래도 바닥에 축축해가지고 양말 젖어서 힘들어? 아, 신발 신고 해. 어싱 신발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해도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 말을 하는데,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려고 하면은 못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꾸준하고 우직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